다이어트 초반 2, 3주에는 2, 3kg가 쉽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지방이 아니라 수분이 빠진 경우가 더 많으세요. 내가 잘 살이 빠지고 있는 건지 헷갈려고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살이 잘 빠지고 있다는 증거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시면 됩니다. 몸무게를 재면서 수치를 체크하시는 것보다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이 빠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살을 빼는 건 쉬운데 더 어려운 게 유지하는 거잖아요. 항상 고민하시는 게 요요 없는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어려운 점이 몸무게 숫자에 집착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다이어트 초반 2, 3주에는 2, 3kg가 쉽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지방이 아니라 수분이 빠진 경우가 더 많으세요. 이 빠진 수분은 결국에는 다이어트 중간에 다시 되돌아오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내가 다이어트가 잘 되다가 안 되고 있네? 벌써 2, 3주 한 달 만에 정체기가 왔나? 하고 실망하시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한 달 만에 다이어트 포기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내 몸무게 10% 정도를 뺐을 때 시점 보통 이제 2, 3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부터 또 정체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무게가 10% 정도 빠졌으면 어느 정도 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몸무게가 이렇게 쭉 직선으로 계속 빠지기는 힘들어요.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은 이런 과정이 거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다지는 시간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몸무게를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은 그거를 조금 오랫동안 유지를 해서 예전에 내가 기억하고 있던 몸무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몸무게로 입력하는, 익숙해지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적응하는 시간을 정체기라고 오해하시고 많이 힘들어하시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더 이상 난 이제 살이 안 빠진다고 생각하시면서요. 이때도 중요한 게 내가 해오던 거 그대로 꾸준히 실천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의 운동은 필요하세요. 운동을 통해서 내 새로운 세트 포인트를 만들어가고 또다시 살을 뺄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살이 잘 빠지고 있다는 증거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얼굴을 보시면 됩니다. 얼굴이 살이 가장 먼저 빠지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내가 얼굴 살이 좀 빠져 보인다거나 얼굴이 붓기가 좀 없거나 주변 사람들이 너 얼굴 조금 날렵해졌다? 턱선이 조금 보인다? 하면은 살이 좀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에서 가장 먼저 티가 나는 부위 중 하나이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초반에 상체 위주로 빠진다고 좀 느껴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는 뱃살이나 엉덩이살 빼고 싶은데 가슴부터 먼저 빠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체에는 베타 수용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베타 수용체는 지방을 분해하는 걸 도와주는 수용체입니다. 그리고 하체에는요 알파2 수용체가 많은데 이거는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수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살을 빼도 유난히 하체는 덜 빠지고 상체 먼저 빠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체에는 얼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굴 살이 먼저 빠지게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얼굴에 있는 지방들은 지방의 입자도 작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빠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순서상으로 보면 얼굴, 가슴, 복부, 하체 이런 순서로 많이 빠지는 편입니다. 뱃살 같은 경우는 남성과 여성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뱃살에는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이 있습니다. 내장지방은 다이어트 초반에 빨리 빠지는 지방이에요. 특히 남성분들이 피하지방보다 내장지방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했을 때 유난히 남자분들 중에 뱃살이 빨리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장지방이 많기 때문에 빨리 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장지방보다 피하지방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도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 팔뚝살, 뱃살 고민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복부 운동을 하거나 팔 운동을 해서 최대한 빨리 빼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왕도는 없습니다. 꾸준히 끝까지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뱃살이 어느 정도 빠지기 전에 다이어트를 중단하고 다시 요요가 오고 또 뱃살 빠지기 전까지 갔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하고 그렇게 쪘다 뺐다 반복을 하면요 오히려 뱃살의 지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다이어트를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 뱃살 빼는 걸 볼 때까지는 쭉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팔뚝살, 뱃살도 함께 빠지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몸이 가벼워진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제대로 올바르게 한다면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몸무게만 줄어들 겁니다. 차에 비유하면 2000cc 배기를 가진 엔진의 차가 2000kg의 중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에서 필요 없는 부품들을 빼내서 1500kg을 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훨씬 차가 빨리 나가고 차의 핸들링이나 움직임도 훨씬 날렵해지겠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대사량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몸무게가
주니까 대사 기능이 더 좋아진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힘든 날이 수요일, 목요일 아닌가요? 수, 목요일 퇴근 시점에서도 뭔가 에너지가 남아 계신다, 뭔가 활기차다, 그러면은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컨디션이 좋아지고 평소에 걷는 것도 좀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느껴지시면은 그것도 여러분이 점점 건강해지면서 다이어트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옷 입은 데 옷이 헐렁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살이 잘 빠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몸무게를 재면서 추세를 체크하시는 것보다 옷을 상하의로 정해두시고 한 달마다 빼서 입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이 빠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놨는데 맞지 않아서 그냥 옷장에만 두고 있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런 옷들을 조금 한번 입어보시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조금씩 맞아가는 과정을 보는 것도 많이 좀 즐거우실 것 같아요. 단 신축성이 없는 바지나 셔츠를 이용하는 게 좋으세요. 줄이는 같이 쉽게 늘어나는 것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다이어트 환자 보면서 제일 기쁠 때가 환자분들이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옷이 맞는 옷이 없어서 옷을 다 새로 사야 한다는 경우입니다. 그 얘기 들을 때 가장 뿌듯하더라고요. 물론 환자분들은 돈을 많이 쓰시겠지만 충분히 기쁜 마음으로 좀 옷을 사시고 돈을 쓰시는 것 같아요. 또 살이 빠지면 좋은 게 살만 빼도 자세가 바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살이 많이 찌신 분들 같은 경우에 버섯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뒷목에 유난히 이제 지방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섯 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래쪽 목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일자목을 더 유발하게 되는 거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을 빼면서 버섯 증후군이 치료되고 뒷목에 있는 살이 줄어들면은 목 자세가 더 좋아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뱃살이 많으면 어떠죠? 배가 무거워지죠. 허리가 과도하게 신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리는 적절하게 신전돼서 커브를 유지하면 좋지만은 과하게 신전돼서는 오히려 디스크에 압박을 줘서 통증을 줄 수가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통해 뱃살을 빼면은 허리의 커브도 좋아지면서 통증도 좋아지고 자세도 좋아지고 이런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허리나 무릎 아프신 분들이 통증이 점점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몸무게가 10% 정도 빠지면 통증은 50% 정도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특히 하체나 허리는 몸의 무게를 항상 견뎌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체중이 많은 분들이 허리나 무릎이 잘 낫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 감량을 병행해 주셔야지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중인데 살이 빠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통증은 좋아지는 것 같아, 이러면 살이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아무리 치료해도 통증이 낫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제가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면은 통증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증이 좋아진다? 우리가 만성적으로 약간씩 불편했던 뭐 발목이나 무릎, 허리들이 어느 순간 통증이 없다, 이러면 살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분명히 다들 정체기가 오십니다. 이럴 때 많이 포기를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만큼 쭉쭉쭉 계속 빠지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분명히 초반에는 이렇게 잘 빠지다가도 금방 이렇게 유지되는 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던 패턴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럴 때는 운동을 약간 추가해 주셔서 내 몸을 새로운 몸에 적응시키는 훈련을 해주는 것도 좋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내 몸이 정체기를 겪는 것 같다가도 다시 한번 빠지는 패턴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몸무게를 잘 빼다가 정체기가 왔다, 그러면 그거를 정체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적응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내 몸도 힘들 거잖아요. 이 많던 지방이 내 몸에서 빠져나갔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몸에서 버티려고 계속 애를 쓰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바뀌고 줄어든 내 몸과 친해지고 적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꾸준히 반복하고 노력하시다 보면은 또 다른 감량기가 찾아올 겁니다. 오늘은 살이 빠지는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잘 살이 빠지고 있는 건지 헷갈려고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내가 얼굴살이 빠지거나 몸이 가벼워지거나 아니면 통증이 좀 좋아지거나 컨디션이 좋아지거나 그리고 안 맞던 옷이 맞아지거나 입던 옷이 헐렁해진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정체기가 왔다고 해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던 거 그대로 꾸준히 유지해 주시고 운동하면서 새로운 내 몸에 대한 적응하는 훈련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누구나 다 다이어트 중에 겪으셨을 텐데 내가 몸무게 숫자에 대해만 너무 집착하고 몸무게만 체크하다 보니까 놓치고 계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런 것들 체크
체크해 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내 몸에서 보인다 하면은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는 거니까요. 건강한 인사 김영배 영상을 보면서 내가 놓쳤던 다이어트 정보는 없었는지, 알고 있었는데 잠시 잊고 있었던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살이 잘 빠지는지 모르겠다, 고민이 많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다이어트는 하고 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다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